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말들 중에 진아영 교수님이 볼 때 이 말은 정말 안 해야 되는데 한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 말을 이런 식이죠. 너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거. 무시당할 것이다, 사랑구실 못할 것이다, 너 뭘 어떻게 해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런 뜻의 말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기 전에 해야 되는 말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말. 저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이거를. 돼. 이거는 네네네. 안 하시면 부모의 역할의 기본을 좀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나는 너를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면 너무 좋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메시지로 내 사랑이 너의 어떤 조건에 걸려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왜냐면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반대말이 안 해야 할 말이잖아요. 너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못 살겠다, 네가 이걸 이렇게 안 해서 너무 힘들다,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가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하지 않을 때 내가 널 사랑해주기가 어렵다는 메시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상대가 잘 없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채워져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나갈 때는 자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채워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살면서 평생 아무리 뭐 좋은 대학교 나와서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계속 그걸 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만은 자녀에게 내 사랑이 너의 성취나 성적이나 학교나 이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랑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절대적인 존재 가치. 이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존재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께 듣는 말에 이게 너무 빠져 있어서 반대말이 또 들어가요. 여기도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상대적으로 매겨요. 비교네요. 비교하고 상대평가하고 경쟁시키고,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참담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공부 지금 해갖고는 자라나면 무시당하고 산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커서 인간구실이나 하겠나,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지금 내가 시키는 거나 학교에서 시키는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인간의 가치가 떨어진다, 인간적으로 너는 무시당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공부를 못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무시당한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부 못하는 다른 애를 무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군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와, 무서운 말이네요. 무서운 진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팽배하다고 생각해봐요. 선생님도 말해, 엄마 아빠도 말해. 이게 완전히 뿌리 깊이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박혔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나눠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좋다고도 생각하세요. 얘를 모티베이션을 줘가지고 또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해, 그런 마음이겠죠, 부모님 마음은. 근데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사회를. 갑질이라는 게 외국에서도 알려져 있거든요. GAP, JIL 이렇게 나와요.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우리 편가르기 한번 보세요. 뭔가 자기가 저쪽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시당하고 살지,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돼야지 무시 안 당하지,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아, 사람은 원래 가치가 등급이 나눴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그게 너무 불쌍해요. 물론 저희 때도 어느 학교를 다니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계층 나누듯이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마치 신분제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을 하는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부모 입장에서는 잘 되라고 한 건데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공포스러운 거죠.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말 하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항상 뭐 돈 많이 벌고 아파트는 어느 동에, 이렇게 애들이 말을 그러니까 해요.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 게 슬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가 반항하거나 선생님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 존중이고 상호 존중하고 우리는 다 존중받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개념이 안 들어가고, 이것저것에 따라서 인간은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더 대우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니까, 자기 나름 자기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면 저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길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그 길에서 성공을 하는 거를 엄마의 성공하고 동일시하는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애가 이번에 어느 대학을 갔다, 이거를 엄마의 성공하고 거의 동일시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부모가 되고 나면 당연히 삶이 엄청나게 바뀌고 아이가 이 중심에 오게 되기도 하죠. 근데 자기 삶도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간다. 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건 결국 삶은 이렇게 살면 된단다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대학교를 어디 가야 된다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삶을 그렇게 안 살아. 예를 들면 자기 삶을 자식한테 막 갈아 넣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아이가 보는 얘야 세상은 이렇게 살면 된단다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삶의 표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애가 살았으면 좋겠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막 탐험하면서 막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아무리 내가 말을 하고 이래야 성공한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하시는 거 보면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 강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네 성공이 내 성공이야.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야. 네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계속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듣는 그 세상은 어른이 되는 삶은 저거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육아가 사랑에서 다 시작하죠. 종착점이 자립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간 후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이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이 나오게끔 그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키웠는데 뭐 모든 것을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받고 싶은지.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자립인 이유가 인간은 자율성 없이 행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으면 공부를 하나요? 공부시키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Right. 공부라는 거를 만약에 그 두려움에 했다. 그러면 공부를 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 아이에게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망해.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 말대로 그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에 또 엄청난 잘못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한테 준 메시지가 네 생각은 틀렸어. 부모 판단을 믿어야 돼. 라고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자율성과 독립성의 반대로 되는 말이죠. 그렇게 키워놓으면 만약에 얘가 너무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나의 자랑이 되었어. 근데 30, 40 돼서도 그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뭐지? 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마마보이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하여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괜찮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행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바닥이죠. 제일 바닥이잖아. 왜 그러냐 말이지. 아이가 이제 결국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네 뜻대로 하는 게 틀렸다고 가르친 거예요. 계속 남의 뜻을 재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 이 말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를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아이의 자율성과 자기가 결정하는 능력을 내가 길러주고 있는가? 아니면 얘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 스스로 생각하는 건 틀렸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가. 예를 들면 애한테 오늘은 온 식구가 대청소하는 날이니까 우리 함께 나누자.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를 위해 사는 거야. 우리가 몫을 같이 나눠서 네 몫을 네가 해보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게 아이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키우는 거야, 안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몫을 하라는 걸 가치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공부를 시키면서 네가 오늘 수학 20페이지에 이건 다 외워서 한 개 밖으로 틀리면 안 돼. 해. 그러면 뭐 얘가 뭐 딴 거를 공부하고 싶거나 다른 걸 해야 되거나 이걸 무조건 해야 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는 이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스스로 일을 하는 거를 올리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율성은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필요하잖아요. 수학과 영어와 국어를 그 나이 때, 그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는 지금 현상을 좀 보시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저도 어려운지 알아요. 다 하는데 안 하는 게 참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라는 것은 있잖아요.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막 힘들고 시켜야만 하고 애를 잡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공부의 즐거움을 이미 다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대학교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라는 게 지긋지긋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이 아이들이 100년을 갈 그 세상을 준비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대학교를 가서 나머지 80년을 잘 살 거라는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배웠을 때 그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고 스스로 할 줄 알고 자기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을 길렀을 때 자기가 공부하면서 변화에 적응하면서 더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